남미의 가이아나에 버려진 홍어로 사업을 하려는 50대 남성과 가이아나 30대 여성이 서로의 냄새를 느끼며 사랑해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 무더운 열대의 기운이 감도는 가이아나의 한 항구. 이곳에는 각자의 사연을 안고 모여드는 사람들로 항상 분주했다. 한국에서 건너온 사내의 이름은 박준석. 그는 경기도 고양에서 중소규모의 제조업을 운영하던 평범한 50대 사업가였다. 주어진 인생 안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세상을 탐색하던 그는 낯선 남미의 국가, 가이아나로 발길을 옮길 만큼의 결단력을 지니고 있었다. 박준석이 가이아나 땅을 밟은 이유는 간단했다. 새로운 사업 아이템과 기회를 찾기 위해서였다. 그는 원래부터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비교적 낯선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한국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은 사업 아이템을 물색해 오던 스타일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정보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가이아나는 버려지는 어종이 많다. 현지 사람들에게는 큰 가치가 없어 보여도 한국에서는 고개 팔리는 물고기도 있을 것. 이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박준석은 몇 달간 가이아나에 대해 조사했다. 생각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치안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았다. 부패한 군부 세력이 곳곳에 뻗혀 있고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 각종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위험이 크면 그만큼 기회도 크다고 믿었던 박준석은 결국 직접 나라와 현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입국 절차부터 만만치 않았다.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이 왜 여기에 왔냐고 계속 캐물었고 한참 동안의 인터뷰 끝에야 비자를 도장받을 수 있었다. 날씨는 습하고 지독하게 더웠으며 어디서나 열대 특유의 공기가 들러붙었다.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은 늘 낯섦과 경이로 가득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그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가이아나 해안 지역을 둘러보다가 박준석은 한 항구 근처 어시장에 들르게 되었다. 바닥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의 현지인들은 칵테일스나 메기류, 틸라피아 등 주로 익숙한 어종만 사고 팔았다. 그러던 중 구석 한편에서 썩은 냄새가 풍기는 듯한 물고기가 눈에 들어왔다. 한국에서는 홍어라고 부르는 생선이었다. 현지 상인들은 이 홍어를 그냥 버려야 하는 생선 정도로만 여겼다. 독특한 냄새가 나서 팔리지도 않으니 그저 잡히면 폐기 처분을 하거나 사료용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박준석의 눈에는 커다란 돈덩어리처럼 보였다. 한국에서 홍어는 고급 식재료이자 매니아가 많은 별미로 통하니 가이아나에서 폐기 취급받는 이 홍어를 대량으로 수입한다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그는 확신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뒤에 있었다. 어떻게 이 홍어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것인지, 어떤 식으로 가공하고 운송할 것인지, 그리고 부패한 관료들이나 범죄 조직의 방해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전부 불투명했다. 그가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엔 현지의 정보와 인프라가 너무나도 절실했다. 사업 파트너를 물색하던 중 항구 부근에 작은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을 소개받았다. 그 여성의 이름은 소피아. 그녀는 가이아나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지인 혼혈의 젊은 여성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수산업에 손을 댔다고 했다. 소피아는 젊은 나이지만 누구보다 성실했고 일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 부패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깨끗하고 올곧게 살아가려 노력했다. 한창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가게를 도우며 삶의 어려움을 직접 부딪혀 왔다는 그녀에게서 박준석은 강한 책임감과 인간미를 느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서툰 영어와 간단한 스페인어, 그리고 간혹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다. 박준석이 홍어라는 단어를 꺼내자 소피아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가이아나에서는 이를 냄새가 강하게 나는 이상한 고기 정도로만 여겼으니 당신들에겐 가치 없는 생선이지만
소피아는 주변 어부들과 어시장상인 네트워크를 꽤 폭넓게 갖고 있었다 함께 항구 시장을 둘러보면서 어디에서 홍어가 주로 잡히는지, 누가 실제로 그 물고기를 부정적으로 취급하는지 등등 박준석이 궁금해다는 정보를 속속들이 전해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이아나 정부의 허술한 공무원 체계와 군인이든 누구든 촉각을 세우고 삥을 뜯어내는 관행, 그리고 해안 지역에서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마약 및 범죄 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무겁게 설명해 주었다. 당신이 여길 잘 모르고 왔다면 쉽게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외국인 사업가는 타겟이 되기 쉽죠. 박준석은 그 점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피아의 경고를 직접 듣자 낯선 땅에서의 위험이 실감나며 긴장감이 커졌다. 그날 이후로 박준석은 소피아를 중심으로 현지 인맥을 만들어 나갔다. 그녀가 소개해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조금씩 신뢰관계를 쌓았다. 처음에는 그 이상한 한국인이라며 다소 경계하던 사람들도 소피아를 믿고 조금씩 박준석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소소한 기념품이나 맛있는 과자 등을 나누어 주면서 수익이 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비전을 설득력 있게 펼쳐 보였다. 첫 번째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홍어가 잡히는 어선에 직접 탑승해 선상에서 어떤 식으로 어획되는지 구경하던 도중에 그 지독한 냄새를 제대로 맡게 된 박준석은 거의 구역질을 참지 못했다. 소피아와 주변 현지인들은 더 심한 생선 냄새도 견디는 데 익숙했지만 홍어, 특유의 암모니아 냄새에는 여전히 코를 잡았다.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냄새에 대한 내성이 필수였고 가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뤄야 했다. 또한 현지 여인들 중 일부는 이런 음식이 정말 팔린다며 웃어 넘기기도 했지만 성실한 소피아는 박준석을 도와 특별히 홍어 가공 과정을 배워보려 했다. 인터넷에서 한국 방법을 찾아보거나 한국에서 날아온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발효 과정이나 숙성 방법에 대해 공부했다. 그러나 같은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웃는 이들도 있었다. 이상한 외국인과 무슨 이상한 물고기 사업을 하느냐? 때로는 배신을 할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뒷돈을 챙기려다 실패하는 자들도 있었다. 해안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는 중령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군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들과 연결되어 있어 외국인 사업가들로부터 뒷돈을 요구하거나 허가증 발급을 무기로 삼아 사업을 방해하곤 했다. 박준석이 홍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자 그 중령은 곧장에 하급 든 군인들을 보내 이 지역에서는 사업 허가가 필요하다며 접촉해왔다. 사실상 불법적인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소피아는 그와 단둘이 만나면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당신 혼자서 위험해요. 그들은 특히 외국인을 노릴 겁니다. 허가증 운운해야 하면서 돈을 내라고 하겠죠. 박준석은 고민 끝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면 사업 진행을 위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고 매번 새로운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려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피아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 군부대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중령이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다. 우리가 이 거래를 묵인해 주려면 내가 운송하는 컨테이너 한두 개 정도를 우리와 협력하는 쪽을 위해 비워줘야겠군. 한마디로 밀수나 마약을 운송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하겠다는 말이었다. 박준석은 그 자리에서 단호히 거절했다. 그럴 수 없다. 내 사업은 합법적인 식품 수출만을 목표로 한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불법을 용인할 수 없다. 중령은 노골적으로 화를 내며 그를 협박했다. 이 나라에선 법이 우리 손안에 있어. 날 거스르면 곧장 사업이 끝날 수도 있지. 이때 뒤편에서 조용히 있던 소피아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태도로 나섰다. 우린 당신이 시키는 짓에 협조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우리도 다른 길을 찾아 떠날 겁니다. 하지만 언론사나 국제기구에 당신의 횡포를 알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녀의 말에 중령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나라에서 모든 건 돈과 힘으로 해결된다. 고 쏘아붙였다. 갈등은 고조되었습니다. 박준석과 소피아는 쉽사리 굴복하지 않았다. 함께 머리를 맞댄 끝에 주변 인맥을 최대한 동원해 다른 경로로 수출 서류를 승인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다.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 쪽에 소피아 가족 지인이 있었고 그 지인은 그래도 정직하게 일하는 세관 직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소피아에겐 2명의 여동생이 있었다. 하나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인근의 수산물 포장 공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어학을 공부하는 중이었다. 그들은 소피아가 홍어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말렸다 언니. 그런 냄새, 나는 물고기 가지고 사업한다고 잘못됐다. 우리 모두가 골치 아플 수 있어. 소피아는 동생들에게 박준석을 소개시켜주며 그의 진심과 열정을 직접 느껴보게 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일했던 경험담 동남아 여러 국가를 돌며 사업을 성공시킨 이야기를 풀어놓자 동생들은 조금씩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거죠. 박준석의 고개가 진지하게 끄덕여졌다. 그는 이 땅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여겼고 동시에 자신도 이 낯선 환경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살아남아야 했다. 결국 동생들도 마음을 열었다. 그들은 나름대로 가이아나의 시장 유통, 경로 물류 시스템 등에 대한 지식을 조금씩 보태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피아 한 사람에게만 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력자로서 발벗고 나섰다. 홍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어획 후 가공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시설이 필요했다. 단순 냉동만 해서는 한국에서 원하는 숙성된 맛을 내기 어렵고 그렇다고 현지 방식대로 방치만 했다가는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품질이 들쭉날쭉해질 터였다. 박준석은 소피아 가족과 상의해 작은 창고를 임대해 임시 가공 공장을 세팅하기로 했다. 냉동 설비와 발효에 필요한 온도 습도를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설치하고 현지 노동자들도 모집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복병은 냄새였다. 공장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대체 이 근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밤낮 없이 코를 찌르는 이 상태를 어쩌냐 며 항의가 빗발쳤다. 소피아와 동생들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사과하고 이 냄새가 결국 많은 이에게 일자리를 줄 것이고 수출로 이어져 돈이 될 것이라며 설득했다. 또한 공장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냄새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홍어 발효실에는 환기 시스템과 특수 필터를 설치해 악취가 바로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했다. 냄새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씩 무마시킬 수 있었고 현지 정부 산하 환경 담당자를 매수하려는 중령 세력의 방해는 그들이 맞서서 하나씩 해결해 갔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박준석과 소피아 사이에는 어느새 미묘한 감정이 생겨났다. 처음에는 서로를 사업 파트너로 대했지만 함께 식사를 하고 공장 일을 마친 후에는 서로의 문화를 소개해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까워졌다. 가이아나 현지의 전통춤을 소피아가 보여주면 박준석은 어색하게 두 발을 옮기며 박자를 맞추려고 했다. 가끔 그는 한국 음식을 조금씩 만들어 주었는데 김치를 맛본 소피아는 맵지만 알싸한 느낌이 묘하게 홍어와 어울린다. 고 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과 정직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면모가 서로를 더욱 끌어당겼다. 소피아는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종종 공장 앞 해변가를 걷곤 했다. 그녀의 힘겨웠던 인생을 위로해 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어느 날 밤 그녀가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박준석이 조용히 다가와서 같이 앉았다.
가끔은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희망을 보잖아요. 나도 그 덕분에 가이안에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고, 그 작은 대화에서 둘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단순한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한국으로 첫 번째 홍어 수출을 시도했다. 가공된 홍어를 컨테이너에 실어 가이아나 항구에서 출발해 중간 기착지를 거쳐 한국까지 가는 항로였다. 그런데 수출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다시 중령 측 인물이 나타났다. 이미 뒷돈을 거절당하고 밀수 경로로 이용하기를 거부당한 그들은 어떻게든 박준석의 사업을 가로막으려 했다. 세관 창고에 보관된 홍어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검열하며 이 안에 불법 물품이 들어있지 않은지 확인하겠다며 꼬투리를 잡았다. 한편 박준석과 소피아는 혹시나 누군가가 마약 따위를 몰래 넣을까 두려워 밤낮 없이 세관 창고 주변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밤 중령의 부하들이 몰래 접근해 컨테이너 문을 열어 어떤 물건을 끼워 넣으려다 실패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박준석과 소피아, 그리고 그녀의 동생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들을 제지했고 경찰을 부르려고 했지만 이미 부패한 경찰 대부분은 중령 쪽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소피아가 수도 쪽에 있는 그 정직한 세관 직원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던 것이 빛을 발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투입되어 불법 물품이 들어오는 과정을 적발했고 현행범으로 중령 부하들을 체포해버렸다. 비록 중령 본인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 정식으로 세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준석의 홍어 사업은 첫 수출 물량을 무사히 배에 실을 수 있었다. 한국에 도착한 홍어는 빠르게 팔려 나갔다. 한국 내 현거 매니아들이 신선하면서도 적절히 숙성된 홍어가 꽤 괜찮은 가격에 들어왔다면서 만족감을 표했고 박준석은 첫 수익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가이아나 공장 설비를 더 안정적으로 확장하고 소피아와 동생들에게 더 많은 지분과 임금을 지급했다. 또 새로운 어선들과 계약을 체결해 홍어 어획량을 늘리고 필요하면 이웃 국가인 베네수엘라 프랑스령, 기아나 쪽에서도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발을 넓혔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다. 부패한 중령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고 여러 범죄 조직도 이 한국인 사업가가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보고 본격적으로 접근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박준석과 소피아는 이미 여러 번 위기를 겪으면서 한층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들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의 제3자나 언론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작은 수산업 창업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러 매체가 이색적인 홍어 수출 이야기에 흥미를 보이며 취재를 왔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빈곤 퇴치와 일자리 창출의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보도는 역으로 범죄 조직이나 부패 세력이 그들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보호막이 되었다. 왜냐하면 너무 노골적인 범법 행위로 이들 사업을 망치려 했다가는 국제사회에 더 크게 비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소피아를 비롯한 가이아나 여성 직원들은 사실 홍어 가공 공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홍어 특유의 냄새는 아무리 마스크와 보호 장비를 착용해도 어느새 옷에 배었고 머리카락과 피부에도 남았다.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면 온몸이 지독한 냄새를 풍겼다. 이로 인해 결혼 정년기인 젊은 직원들이 연애에 지장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 사이에서 냄새나는 공장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혀 깊이 상처받기도 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박준석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다니 소피아는 그의 말에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이렇게 일해야 가족도 부양하고 내 동생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냄새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일자리를 놓치면 미래도 놓쳐요. 그 순간 박준석은 마치 자신의 과거가 떠오른 것 같았다. 고향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 그는 하루 종일 기계육티유 냄새에 절어서 살아야 했다. 땀범벅이 되어 작업장을 돌아다니고 저녁이 되면 몸이 파김치가 돼 쓰러지곤 했다. 하지만 그 노력과 끈기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주고 싶었다. 그런 냄새가 사실은 사람 냄새보다 좋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각자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진짜 사람 냄새요. 소피아는 그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은 서로의 냄새를 그리고 서로의 진짜 면모를 느끼며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둘 사이의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은 순풍을 타고 있었지만 가이아나 내부 정치가 급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새롭게 부상한 한 장군 세력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을 강요하려고 나선 것이다. 홍어 수출업도 예외는 없었다. 세관 통과 때마다 특별 수출세라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걷겠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것이다. 공식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군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 문서에 가까웠다. 소피아와 박준석은 회의 끝에 이전처럼 맞서 싸우기로 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세금을 마냥 내주다가는 사리 사용만 채워줄 뿐더러 사업 구조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 뻔했다 합법적인 서류인지 공식 확인을 받겠다고 주장하며 수도의 정부 기관에 직접 문의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높은 간부들은 이미 장군 측 인물들과 이권을 나누고 있어 대놓고 외면했다. 결국 국제사회에 다시금 도움을 청하는 방향을 택했다. 이미 한 차례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바 있는 성공적인 홍어 수출 사례이기에 또 다른 해외 언론들이 부패한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를 억압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유럽의 한 TV 방송국 취재진이 가이아나로 날아왔다. 그들은 박준석과 소피아를 인터뷰하며 이들이 새로운 세금을 요구받아 생존 위기에 놓였다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순식간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자 장군과 그 주변 세력들도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긴 어려워졌다. 결국 한 발 물러나면서 특별수출세는 흐지부지 되었다. 소피아와 박준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부패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더 큰 성공의 길로 나아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서로 없이는 이제 사업도 삶도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어획을 확인하고 가공 공장으로 달려가 직원들을 독려하고 항구를 오가는 수출 화물을 검사하는 하루하루 속에서 그들은 함께라서 행복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준석은 항구 근처 작은 식당에서 소피아와 단둘이 식사를 했다. 분위기가 묘하게 달콤했다. 식사 후 살짝 바닷바람이 부는 야외 테라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레 묻고 싶었다. 소피아 나와 결혼해 줄래요? 소피아는 놀란 듯 눈을 반짝였다 하지만 곧 미소를 띠며 큰 소리로 예스를 외쳤다. 그 순간 이국의 밤하늘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그 소식을 듣고 소피아의 동생들은 환호했고 박준석의 한국 가족들도 화상통화를 통해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다. 이제 고향이 아닌 가이에나 사이가 되는 건가요? 라며 농담을 하는 가족들을 보며 박준석은 웃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자신이 이렇게 먼 타국에서 인연을 만나고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혼 후 그들은 조촐한 신혼집을 구해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었다. 스페인어와 네덜란드어, 한국어가 뒤섞인 이상한 분위기였지만 모든 사람이 행복한 얼굴로 웃고 즐겼다. 소피아와 박준석은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현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늘려가려고 했다. 기존의 수상가공 외에도
홍어, 부산물로 만드는 비료 생산이나 다른 해산물 가공 라인을 추가로 열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소피아의 동생들은 이제 가공 공장의 핵심 관리자 역할을 맡아 더욱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했다. 그 사이 박준석은 한국의 유통회사와 더 굳건한 계약을 맺어 가이아나산 홍어르로를 안정적으로 수출하기 시작했고, 매출은 해마다 3배씩 증가했다. 이를 통해 얻은 돈으로 그는 조금씩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이나 교육 지원 사업에도 기부를 했다. 내가 이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만큼 이 땅에도 보답하고 싶다. 는 그의 마음이었다. 어느덧 결혼 2주년이 다가오던 시기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 사이에 가벼운 소동이 일어났다. 홍어를 자르는 과정에서 다친 직원이 병원비가 없다고 하소연하자 소피아가 자신의 월급을 털어 도와주었다는 것이다. 박준석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미안하기도 하고 또 감동적이기도 했다. 당신 혼자서 그러지 말아요. 우리 회사에서 지원해 줄 테니 앞으로는 어떤 직원이든 다치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줘야겠어요. 그는 보험 제도를 알아보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적용하려 노력했다. 몇몇 사람들은 여긴 가이아나야. 그런 복지 제도 안 통해라며 비웃었지만 박준석과 소피아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자세로 밀어붙였다. 결국 시간이 흐르자 점차 공장에서 일하려는 지원자가 늘어났고 안전한 직장으로 소문이 퍼졌다. 이제 그들의 홍어 사업은 더 이상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례로 자리 잡았다. 여전히 홍어 공장 근처에 가면 그 지독한 냄새가 사람들을 움츠러들게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제 그 냄새에 익숙해졌고 이 냄새 덕분에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도 장만한다며 웃으며 넘기곤 했다. 가끔 방문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냄새 속에서 일할 수 있냐고 묻지만 박준석은 그럴 때마다 말한다. 처음엔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냄새가 전부 사람들의 노력과 꿈의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이 냄새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함께 있던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냄새가 우리 삶의 애환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니까요. 라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흘러 소피아 배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났다. 임신 소식에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필이면 공장 운영이 한창 바쁠 때라 소피아는 태교를 위해 한동안 일해서 손을 떼어야 했다. 동생들이 그녀의 목까지 도맡아 했고 박준석은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홍어 공장이 돌아가는 데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이제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어느 날 소피아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가이아나 해변가의 작은 병원에서 박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연신 중얼거렸다. 소피아의 동생들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눴고 공장 직원들과 한국 사람들도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선물을 잔뜩 보내왔다. 그렇게 이들 부부는 가이아나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더 깊은 행복을 만끽했다. 홍거 조러스 수출은 이제 안정 궤도에 오르고 가이아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었다. 여전히 부패나 범죄 세력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박준석 부부의 사업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오히려 국제적인 관심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이 땅을 비추고 있었고 조금씩 가이아나 내부에서도 부패를 타파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가이아나의 항구에는 여전히 소금기와 홍어 냄새가 뒤엉켜 부딪힌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냄새를 참아내고 때로는 그 냄새를 풍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냄새 뒤에는 인내와 희망,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다. 박준석이 2010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았을 때는 고작 버려지는 생선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수많은 현지인들과 함께 땀 흘리며 공장을 운영하는 인생 동반자가 되었다.
소피아와 그녀의 자매들은 삶의 확신과 자부심을 얻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위험한 가이아나의 치안과 부패, 그리고 냄새, 나는 홍어에 얽힌 무수한 문제들은 그들의 지혜와 노력, 그리고 뜨거운 의지 속에 조금씩 해결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모두에게 감동과 교훈을 남겼다. 언제나 세상은 냄새처럼 고약한 순간이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린 사람 냄새를 맡고 서로 도우며 일어설 수 있다. 박준석과 소피아, 그리고 그 가족과 동료들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홍어는 이제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꿈과 사랑,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던 현실을 뚫고 나아간 사람들의 역사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수년이 흐른 지금 가이아나의 항구는 희망으로 물든다. 박준석과 소피아는 홍어 사업으로 지역에 기회를 열었고 그들의 아기는 사랑 속에 자란다. 홍어 냄새는 이제 꿈과 인내의 상징이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